네, 안녕하세요. 차 선생의 차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녹차를 공부하고서 외국의 차를 공부하는 게 순리에 맞지만,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기존 매체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6대 그 차의 분류법에 대해서 잠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들은 대개 보면 녹차와 백차, 그리고 청차, 황차, 홍차, 그리고 흑차 등으로 분류됩니다. 차를 저는 판매하거나 아니면 제다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분류법은 이렇게 알고 넘어가는 게 차를 마시는 사람이나 아니면 차를 공부하는 분들로서 좋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처음 중국차를 갖다가 이렇게 접하게 된 거는 그 전에 1996년도경, 5년도경 이쯤에 다음이라는 그 단해 선생님, 지금 작고하시는 안전태 선생님을 통해서 처음 차를 이렇게 중국차를 접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차가 우리나라에 관세가 한 500% 정도 되다 보니까 수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차를 수입하지 않고 이렇게 공항을 통해서 이제 수화물로 이렇게 조금씩 들여오면 그거를 서로 나누고 같이 이렇게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마셨던 거는 지금 녹차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우리도 녹차가 있지만 중국에도 녹차는 있습니다. 뭐 용정이라든지 삐아춘, 뭐 이런 종류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녹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산 모봉이 나오는 황산에서 이렇게 그 수감자들이 이렇게 제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작설이라는 차가 있긴 한데, 그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렇게 많이 선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급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 안이 굉장히 덥네요. 잠깐 단추를 하나 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이 이제 청차입니다. 청차는 지금 중국의 대만, 그러니까 중국의 대만이라기보다는 대만이죠. 그냥 대만의 1700m, 18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나오는 차들을 주로 고산 오룡이라고 하거나 금선, 뭐 기타 다른 명칭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들이 주로 한국을 겨냥한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녹차 계열을 좋아하다 보니까 경발효시켜서 10% 그 안짝에 발효를 시켜서 고산 오룡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청차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나오는 게 이제 백차죠. 백차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차를 갖다가 제달을 하는 방법이 덕금이나 아니면 이렇게 물에 데쳐서 덮건든지 아니면 주로 발효를 시킨다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데요. 일세라는 게 있습니다. 일세가 뭐냐면 이 오룡 계열을 갖다가 발효시킬 때 바로 발효시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차를 제대로 해서 살청 과정을 갖다가 일세로서 살청 과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차를 강한 햇볕에 30분 정도, 그리고 그늘에 1시간 정도를 일세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반복해서 그거를 유념하는 그런 형태의 제다법을 하고 있고요. 40% 이상의 그 발효를 시키는 것을 우리가 황차라고 하는데, 황차 같은 경우에는 유념을 갖다가 주로 포대 유념을 합니다. 그래서 자루에 넣어서 찻잎을 둥글리기 때문에 이렇게 좀 거칠게 유념이 되든지 아니면 동글동글하게 맺히는 그런 유념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황차들의 예로서는 대옹포라든지 지금 기존에 두르는 무이암차, 무이오룡 계열들, 이런 차들을 황차로 볼 수 있고요.
맨 마지막에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보이차하고 흑차의 분류입니다. 사람들이 흑차를 지금 보이차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건 엄연히, 흑차입니다. 흑차하고 보이차의 개념이 뭐냐면, 흑차 같은 경우에는 포대 유념을 하면서 그 유념 자체를 한 상태에서 포대 유념을 하고 그 포대에서 그대로 형태를 갖다 갖춘 이렇게 차에 이렇게 짜놓은 듯한 그런 버섯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풀어서 숯불이나 이런 불에 화기에 구워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흑차라고 하고,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악태 방식이 아닌 악태차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청차 계열로, 그러니까 청병 계열로 얘기를 하면 차를 갖다가 운남이나 이런 지역은 차입이 굉장히 크고, 그렇게 하고 차 나무 자체가 상당히 오랜 세월을 자라왔기 때문에 그 맛이 굉장히 떫었다고 합니다. 떫고 중원에서 차를 마시던 이 중원 민족 한족들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운남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피해서 생활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차나무가 있으면 차나무를 뜯어서 먹어보니 그 맛이 굉장히 떫고 이렇게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먹기 위해서 우리가 단감을 우리듯이 차를 갖다가 따서 그거를 유념이나 살점 개념이 아닌, 근데 일세 개념이나 아니면 이렇게 건조시키듯이 바구니에 이런 데 넣어서 약간 그걸 갖다 살청의 개념을 도입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한 형태로 해서 그것을 찌면서 고압의 수증기를 찌면서 어떤 형태를 갖다가 만들어서 그것을 보관하면서 이게 이제 서서히 시간이 가면서 발효가 되는 이런 형태를 보이차, 후발효차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이제 후기에 와서 이것을 1945년도, 그러니까 이범하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공산당이 쓰고 나니까, 중국 공산당이 쓰고 나니까 첫 번째 계획했던 게 다마고도에 대해서 차 무역을 갖다 재개할 수 있도록 재건해봐라 그랬는데, 이쪽 몽골 쪽에 가면 차를 안 먹으면 괴혈병이라서 피가 응고되지 않는 그런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몽고 분들이요. 그래서 몽고의 그 초원이라지만 주로 육식이 되고 채소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영양소의 결핍에 의한 어떤 괴혈병이라든지 이런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차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를 갖다 보급받기 위해서 말을 갖다가 1000마리를 줘야지 한 양, 그러니까 지금에 말하면은 이렇게 지게로 한 지게 정도의 그러한 분량의 차를 갖다가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담화 교육을 다시 중건해보는 그 임무를 맡은 이범하 선생이 첫 번째 시도했던 게 이 보이차가 청병으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쑥병을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게 됐고, 그게 1945년도입니다. 1945년도에 쑥병을 갖다가 개발하게 되니까 그걸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바로 판매가 가능할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그 쑥병을 만들어서 담화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 담화 교육을 통해서 그 담화고도를 갖다 다시 재건하려고 했는데 중건은 됐답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경제적인 부가 희소성이라든지 파급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차 맛을 보는 데 있어 갖고 1980년대, 70년대에 들어와서 이범하 선생이 쑥병을 만들기 전 것과 쑥병과의 구분이 잘 가지 않았답니다. 초창기에는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마시기 위해서 30년이나 40년 정도 된 보이차들을 선호했답니다. 그래서 1945년도 이전의 차를 연도가 조금 되면 그 전의 차다. 그래서 그거를 구입해서 마시고, 그리고 또 일부는 또 그 청병을 구하기 위해서 홍콩이나 대만 이런 곳에 차 상인들이 그 컨테이너나 이런 곳에 그런 것들을 갖다 저창고 같은 데 저장을 해놓고 해외 이민 갔다가 돌아오는 이민자들에 의해서 보관됐던 오래된 차들을, 그 차들을
같이 마시게 되었다고 저는 그런 기록에서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 보이차를 수입하는 당시에 동서교육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전동타자기로 워드 형태를 빌어서 이러한 기록들을 교육 자료로 만든 거를 지금도 제가 갖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보듯이 크게 지금 뭔가가 왜곡되고 오인되게 전달되고 있는 부분이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 이 보이차를 갖다가 북경에 있는 농업박물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마 98년 정도 된 차라고 그때 당시에 그 서문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박물관장이 그거를 이게 마셔도 될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한번 그거를 맛보기 위해서 안쪽에서 살짝 떼내서 그걸 맛봤는데 그 맛은 그렇게 나쁘진 않고 몸에는 유해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표현한 부분을 보면 너무 오래된 차도 저희들 몸에는 과히 좋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라는 것보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 보이차가 너무 오래된 거는 잘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차가 너무 오래되면 탄닌이 불소화돼서 어떤 그 불소에 의한 어떤 연골의 침하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서 저는 건강을 좀 생각해서 그런 거는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차하고 흑차, 청차, 백차, 녹차에 대한 어떤 분류가 약간 정확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를 생산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차를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차를 오랜 기간 선생님들께 공부하고 오랜 기간 좋아해서 마셔온 경험에 의해서 또 다른 분들이 차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실망하지 않도록 이런 좋은 어떤 가이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러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네, 감사합니다.